나는 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아니, 사들이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는 시간론을 익혔다. 그 과정에서 2008년 스페릭을 매각하고 처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그 경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고 어떤 일이 불가능한지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시간을 바이백할 수 있게 되자 일을 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2009년 나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곳에서 내가 구축한 바이백 원칙을 바탕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줄 팀을 조직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렇게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재투자했다. 신기하게도 사업이 성장할수록 시간이 더욱 풍족해졌다. 나는 시간을 바이백함으로써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주에는 기업 가치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한 업무에 6시간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기 위한 훈련과 빈곤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도 예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나는 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점심 데이트를 하고 매일 저녁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즐길 것이다. 내가 이런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까닭이 단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매 순간을 적절한 곳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바이백 원칙은 시간을 사들이기 위해 계속 활용해야 할 사고방식이자 규칙이다. 당신은 바이백 원칙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고 더 많은 에너지와 돈을 안겨줄 활동으로 여분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단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시간을 재투자한다는 목표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여분의 시간을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다면 회사를 눈부시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다. 조직을 정비하고 매출을 늘리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도 풍부하다. 업무를 더 매끄럽게 처리할 방법에 관한 훌륭한 아이디어도 넘친다. 문제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내게는 시간이 없다.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된다. 나만큼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시간이 많다면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한다. 하지만 위의 생각이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할 기회를 가로막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조금 세련된 방식을 원한다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비전 보드에 담을 수도 있다. 비전 보드란 자신의 미래 비전과 연결된 여러 이미지, 대형 액자에 놓고 하드보드지, 컴퓨터 바탕화면 등에 한데 모아 시각화한 자료를 뜻한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여러분의 시간을 되샀을 때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구체적인 글과 이미지로 이를 형상화하라. 목표를 구체화시킬수록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을 살아간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하나가 됐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오프라는 2018년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하루 루틴을 상세히 공개했다. 오전 7시 자연으로 둘러싸인 캘리포니아 저택에서 눈을 뜬다. 8시 양치를 하고 반려견과 아침 산책을 한다.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를 내린다. 8시 30분 명상, 독서,
무건 등 영적 수행을 한다. 9시, 1시간 동안 오전 운동을 한다. 오전 10시 30분, 거실에서 디자이너 브루넬로와 개인 쇼핑을 한다. 12시 30분, 배우자 또는 친구와 함께 정원에서 점심을 먹으며 로제 와인을 즐긴다. 오후 1시 30분, 2시간 동안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 주로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승인하거나 그녀가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자 게일 킹과 대화를 나눈다. 오후 3시 30분, 오후 운동을 한 뒤 신선한 차를 마시고 좋은 책을 읽는다.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반려견과 오후 산책을 한다. 밤 9시 30분, 편안하게 목욕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 일과를 보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차렸길 바란다. 오프라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는 시간은 하루 2시간 남짓이다. 나머지 시간은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데 투자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가치가 설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청중에게 지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열린 마음으로 지식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오프라가 그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 결과 다수의 미디어 기업을 설립하고 3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축적했다. 그녀는 이 순간에도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완벽한 한 주 설계하기. 완벽한 한 주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팁이 있다. 첫 번째, 시행착오를 신경 쓰지 말고 반복하라. 한 주의 일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우는 사람은 없다. 일정을 세워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이 작업을 거듭하면 2-3주 안에 일정 짜는 실력이 진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거둘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의 완벽한 한 주를 존중하라. 완벽한 한 주의 단점은 모든 일정이 지나치게 촘촘히 짜여 있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어기면 하루 전체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완벽한 한 주를 설계했으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라. 세 번째, 시간보다는 에너지가 중요하다. 시간을 절약해서 얻는 혜택보다 에너지를 절약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네 번째, 중요한 일을 먼저 일정에 반영하라. 한 주를 설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일정에 포함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모든 중요한 활동, 운동, 회의, 배우자와 시간 보내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등 우선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모든 것을 먼저 일정에 반영하라. 다섯 번째, 나머지도 모두 일정에 포함하라. 꼭 업무와 관련된 일정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모든 활동을 미리 계획에 넣어야 한다. 점심 약속, 인터뷰, 집중이 필요한 업무, 아내와의 데이트 같은 모든 일을 반영한다. 여섯 번째, 비슷한 업무는 몰아서 처리하라. 특정한 업무에는 특정한 두뇌 공간이 필요하다.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시로 넘나들면 짜투리 시간도 낭비된다. 비슷한 성격의 일을 몰아서 처리하면 장소나 환경을 바꿀 필요 없이 집중력을 유지한 채 업무에 임할 수가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바이백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바이백한 시간은 생산 4분면에 예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고 대담하고 의미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
명심해야 할 점은 그 꿈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커야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해야 한다. 1단계는 한계 없이 꿈꾸기다. 이 단계에는 그저 마음껏 꿈꾸면 된다.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집중을 하되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는 생각하지 마라. 2단계. 선명한 10배 비전 창조하기다. 마음껏 꿈꿨다면 이제 그 꿈을 조금씩 선명하게 만들 차례다. 원대한 꿈을 품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주의를 뺏기지 않는다. 원대한 꿈은 단순한 의사결정을 이끈다. 큰 꿈을 품은 사람은 사소한 장애물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때론 먼 곳의 목표를 똑바로 응시하기만 해도 해답을 얻는다. 원대한 꿈을 설정하고 이를 향해 전진하라. 소심한 삶은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소심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일과 다를 바 없다. 소심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성과를 거둔다. 소심한 삶을 선택한 탓에 세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